안 돼! 끼라고! 제발 좀 꺼!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거실 한복판에 세워진 삼각대의 검은 다리는 마치 굶주린 거대한 거미의 다리처럼 위압적이었다. 렌즈의 검고 깊은 눈알은 감정이 없어서 그 속에 비치는 영순의 주름진 얼굴을 한치의 자비도 없이 마치 해부대의 시신을 훑듯 담아내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아침부터 며느리가 공중에 대고 연신 뿌려댄 저렴한 라벤더 향 방향제 냄새가 진동했다. 그 인위적인 꽃향기는 오래된 장롱과 낡은 소파 가죽에서 배어나오는 눅눅한 나무 냄새, 그리고 영순의 몸에 밴 세월의 쿰쿰한 채취와 뒤섞여 코끝을 찌르는 기묘하고 불쾌한 악취를 풍겼다. 영순은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리고 빳빳하게 굳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등은 수십 년 세월의 소금기와 갯바람이 훑고 지나간 자국을 증명하듯 거칠었고 툭 붉어진 힘줄은 마치 가뭄에 메마른 땅을 가로지르는 깊은 강줄기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그 차갑고 뻣뻣한 손등 위로 스튜디오용 할로겐 조명의 뜨거운 열기가 무자비하게 쏟아졌다. 피부 속까지 파고드는 그 열기는 마치 영순의 남은 생명력을 조금씩 말려 죽이는 듯했다. 사람들은 저 작은 렌즈 안의 세상이 진짜라고 믿는다. 나를 보고 웃어주는 저 수천 명의 눈동자는 내 손등의 흉터가 갯벌에서 얻은 훈장인지 아니면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묶여 생긴 상처인지 알지 못한다. 인생이란 결국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대일 뿐인가. 조명이 꺼지면 나는 다시 저 어두운 방구석에 먼지처럼 잊히겠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는 이 연극은 대체 언제 끝이 날까? 어머니, 조금 더 활짝 웃으셔야죠. 구독자들이 어머니 인자한 모습 보려고 기다리는데. 아들 현석의 목소리는 활기찼으나 그 끝은 서늘한 명령조였다. 영수는 며느리가 억지로 입혀준 몸에 맞지도 않아 겨드랑이가 끼는 화사한 분홍색 블라우스를 만지작거렸다.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매끄러우면서도 까끌까끌한 질감이 오히려 얇아진 영순의 살갗을 바늘처럼 따갑게 찔러왔다. 거실 구석에는 아들이 콘텐츠용이라며 사온 고급 안마의자가 놓여 있었지만 촬영용 카메라의 빨간 불이 꺼지면 전원 코드조차 꽂히지 않는 무거운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 영수는 입꼬리를 경련하듯 들어 올리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의 가면을 썼다. 이것이 오늘 그녀가 수행해야 할 첫 번째 노동이자 아들의 탐욕을 채워줄 재물이었다.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전멸을 멈추고 거실을 가득 채웠던 인위적인 할로겐의 온기가 순식간에 증발하자 영순의 어깨는 물먹은 솜처럼 바닥을 향해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들 현석은 방금 찍은 영상의 조회수를 확인하느라 미간을 찌푸린 채 휴대폰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며느리 유진은 협찬받은 화장품 용기들을 쓸어 담으며 거실을 가로질렀다.
그들의 무관심한 소음 속에서 영수는 삐걱거리는 무릎 관절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다. 베란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노을은 서울의 매연에 섞여 붉다 못해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 타오르는 빛깔을 응시하고 있자니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잊고 싶었던 비릿한 갯내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40년 전 충청도 어느 이름 없는 바닷가의 새벽은 늘 축축한 잿빛이었다. 영순의 하루는 남들이 단잠에 빠져 있을 무렵 발목까지 차오르는 얼음장 같은 갯벌 물속에서 시작되었다. 갯벌은 자비가 없었다. 발을 한번 내디딜 때마다 진흙은 끈적하게 달라붙어 영순의 종아리를 집어삼키려 들었고 장화 속으로 스며든 차가운 바닷물은 발가락 끝을 마비시켰다. 영수는 잠시 눈을 감고 거실의 고요 속에서 당시의 감각을 되짚었다. 날카로운 조개 껍데기가 수시로 살점을 파고들어 양말이 피로 흥건히 젖던 그 감촉. 하지만 영수는 멈출 수 없었다. 등 뒤에 포대기로 엎인 어린 현석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차가운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유일한 온기이자 그녀를 지탱하는 무거운 닻이었기 때문이다. 영순의 손은 물에 부풀고 소금기에 절여져 늘 짓물러 있었다. 상처는 아물 틈이 없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검은 게을기 훈장처럼 혹은 문신처럼 깊게 박혔다. 시장 모퉁이 시멘트 바닥에 쪼그려 앉아 바지락을 깔 때면 시린 칼바람이 그녀의 가느다란 목덜미를 사정없이 채찍질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져 칼날이 어디를 향하는지조차 알 수 없을 때쯤이면 그녀는 자신의 허벅지를 피가 나도록 꼬집으며 정신을 차렸다. 그렇게 하루 종일 찬바람과 비린내를 견디며 번 푼돈은 아들의 공책 한 권, 연필 한 자루로 바뀌었다. 결국 그 구슬이 이토록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돌아올 줄 알았을까? 영수는 거실 한복판에서 홀로 중얼거렸다. 인생이란 참으로 허망한 파도와 같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래성이 자식이라는 이름의 밀물 한 번에 형체도 없이 쓸려 내려가는 것을 보며 영수는 가족이라는 인연의 덧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거친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것은 아들의 학위증이 아니라 스스로를 옥죄는 가느다란 올감이었을지도 모른다. 희생은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어쩌면 돌려받지 못할 채무를 스스로 쌓아 올리는 미련한 짓이었음을 노을 진 거실의 정막이 그녀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현석의 사업이 대박이 났다는 소문이 동네 어귀를 돌 때마다 영수는 기쁨보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들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장밋빛 미래는 지나치게 달콤했고 그 달콤함 뒤에는 언제나 썩은 과일이 내뿜는 눅눅한 악취 같은 불안이 서려 있었다. 그 불안이 현실로 닥친 건 창밖으로 진눈깨비가 비릿하게 흩날리던 어느 늦은 밤이었다. 아들은 술 기운을 빌려 영순의 비좁은 단칸방으로 들이닥쳤다. 어머니, 이번 한 번만요. 이 고비만 넘기면 진짜 빌딩 한 채 사드릴게요.
영수는 장롱 깊숙한 곳, 낡은 내의 갈피에 숨겨둔 집 문서를 떠올렸다. 그것은 남편이 죽고 난 뒤 갯벌에서 조개 껍데기에 손등이 다 터져가며 지켜낸 그녀의 마지막 생명줄이었다. 문서를 꺼내는 영순의 손가락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종이의 질감은 세월의 무게만큼 투박했고 모서리는 주인의 손때가 묻어 너덜거렸다. 그것을 건네는 순간 영수는 자신의 평생이 종이 한 장에 실려 떠내려가는 허물을 느꼈다. 그날 이후 현석의 효도 채널은 더욱 화려해졌다. 영순의 희생으로 마련된 자금은 그녀의 편안한 노후 대신 최신형 카메라와 화려한 조명으로 둔갑했다. 촬영이 시작되면 현석은 영순의 입에 값비싼 한우를 밀어넣으며 카메라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아들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조명이 꺼진 뒤 식탁 위에 남은 고기는 기름기가 하얗게 굳어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영수는 씹히지도 않는 질긴 고기를 입안에 물고 이미 등을 돌린 아들의 뒷모습을 보았다. 아들은 촬영 데이터를 옮기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김 사장. 이번에 집 담보로 땡긴 거 다 넣었어. 영수는 입안에 고기를 뱉어냈다. 기름진 고기 맛이 구역질 났다.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만찬은 이토록 기름지고도 차가웠다. 평생을 비린내 나는 갯벌에서 보냈건만 정작 가장 지독한 악취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입술 끝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영수는 거실의 어둠 속에서 홀로 깨달았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자리에 남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요구하는 끝없는 탐욕의 입구뿐이라는 사실을. 거실의 화려한 할로겐 조명이 꺼지자 집안은 삽시간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난파선처럼 적막해졌다. 영수는 안방 문틈에 몸을 숨긴 채 거실 소파에서 나직하게 오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자기야, 이번 달 조회수 수익으론 이자 감당도 안 돼. 며느리 유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를 냈다. 어머니 연금 통장, 그거라도 우리가 관리해야지. 그리고 언제까지 여기서 모실 거야? 촬영할 때마다 치매기 있는 노인네 비위 맞추는 것도 한계라고. 영수는 숨을 멈췄다. 아들 현석의 대답은 더 잔인했다. 알아. 안 그래도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저번에 찍어둔 어머니의 기억이 흐려지네요. 에피소드 반응 좋았잖아. 그걸 빌미로 삼으면 돼. 현석의 웃음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차갑게 얼렸다. 영수는 어둠 속에서 마디마디가 뒤틀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갯벌에서 조개를 캐며 만들어진 그 기괴한 형상의 손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저 얼굴을 씻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물을 길어왔던가. 저 입에 고기를 넣어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린내를 견뎠던가. 하지만 이제 아들에게 영수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소모품일 뿐이었다. 인생의 황혼에서 마주한 진실은 이토록 시리고 고독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끈이 사실은 서로의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영순의 내면에서는 무언가 단단하게 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평생을 지탱해온 모성이라는 이름의 환상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허무가 해일처럼 밀려왔다. 내가 부어준 사랑이 결국 나를 가둘 감옥의 벽돌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영순의 가슴을 지독한 통증으로 메웠다. 하지만 그 통증의 끝에서 영순은 처음으로 차가운 평온을 느꼈다. 이제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라이브 방송 당일 거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며느리 유진은 영순의 얼굴에 분칠을 하며 연신 속삭였다. 어머니, 오늘은 평소보다 더 멍한 표정 지으셔야 해요. 아들이 요양원 가자고 하면 눈물 한 방울 툭 떨어뜨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유진의 손가락 끝에서 풍기는 독한 화장품 냄새가 영순의 콧등을 찔렀지만 영순은 그저 깊은 늪처럼 고요한 눈으로 렌즈를 응시했다. 오후 8시 라이브 스트리밍에 빨간 불이 켜졌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 힘든 결정을 내리는 날입니다. 현석은 영순의 거친 손을 잡으며 카메라를 향해 비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였다. 영순은 힘없는 노인처럼 고개를 숙이는 대신 천천히 손을 뻗어 자신의 품속에서 낡은 스마트폰 하나를 꺼냈다. 얘야, 이 영상도 같이 보여줘야 사람들이 내 마음을 더 잘 알지 않겠니? 영순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호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어젯밤 거실에서 오갔던 아들 부부의 육성이었다. 저번에 찍어둔 치매 에피소드 반응 좋았잖아. 그걸 빌미로 삼으면 돼. 거실의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다. 실시간 채팅창은 비난과 경악의 문구로 뒤덮였다. 현석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카메라를 발로 찼다. 하지만 렌즈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도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고 있었다. 카메라가 바닥으로 추락하며 내동댕이 쳐진 화면 속에는 거꾸로 뒤집힌 거실의 풍경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들 현석은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고 며느리 유진은 꺼지지 않은 라이브 방송을 중단시키려 비명을 지르며 기계에 매달렸다. 하지만 영수는 그 아수라장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신발장 깊숙한 곳에서 흙이 묻은 낡은 운동화를 꺼내 신었다. 뒤축이 닳아 평평해진 그 신발은 영순의 비뚤어진 발 모양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 들어왔다. 영수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구 계단을 택했다. 한 칸 한 칸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 통증조차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달콤하게 느껴졌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영수는 품 안에서 작은 통장 하나를 꺼내 만져보았다.
비록 아들에게 내어준 집 문서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액수였지만 적어도 이것은 누구의 렌즈에도 담기지 않은 영순의 온전한 자유였다. 영순은 버스 정류장에 앉아 첫 차를 기다렸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도시는 고요했고 전광판에 흐르는 붉은 글씨들은 이제 그녀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인생의 조명이 꺼지고서야 비로소 내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평생을 타인의 시선과 자식의 아니라는 무대 위에서 광대로 살았으나 이제야 나는 오롯이 나로서 이 길을 걷는다. 허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빈자리였음을 이 새벽의 서늘한 공기가 내게 가르쳐 준다. 날이 밝아오자 지평선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차올랐다. 영수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얼굴을 비추던 스마트폰의 전원을 껐다. 조명은 꺼졌고 연극은 끝났다. 그녀는 가벼워진 어깨를 펴고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구분 등 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그 어떤 스튜디오의 조명보다 따뜻하고 찬란했다.